인 강원 2021 희망이음 채용 설명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채용 설명회 시작 전에 잠시 여러분께 이벤트 안내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강원 일자리 정보망으로 오늘까지 행사 참여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참여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증 시에는 수료증 발급뿐만 아니라 10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선착순 100명,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꼭 참가 신청 및 참여 인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잡 인 강원 2021 희망이음 채용 설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강원, 춘천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닭갈비, 뭐 막국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최근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를 활용해서 감자빵으로 디저트계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0억의 매출을 달성한 업체가 바로 춘천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체가 바로 감자밭입니다. 지금 이 감자밭 이미소 대표님을 모시고 감자밭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채용 정보 또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소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감자밭 이미소 대표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감자빵이라고 춘천 감자빵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좀 더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관련된 소개도 좀 잠깐 드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한테 저도 청년으로서 또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는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춘천 감자빵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런 감자밭이라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 모양 빵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요. 사실 지금 저희의 매출 파이의 거의 90% 이상을 이 감자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했고요. 서울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춘천까지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혹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지시나요? 왼쪽을 보시면 보통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중국, 일본, 미국 많이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협부터 해서 이마트, 저희 다양한 마트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제 색깔이에요. 해외에 나가면 저희가 미국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라색이고 노란색이고 주황색이고 되게 다양한 색깔의 감자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감자밖에 볼 수 없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생강처럼 생기고 다양한 색깔의 감자가 전 세계 3,000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뭐 수미나 두백처럼 흰색 감자인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뭐 종의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식량 주권이라든지 좀 진지한 얘기로 많이 갈 수 있지만 현실적인 선에서 가장 저에게 좀 신기했던 것은 이런 종의 다양성의 문제가 농가 소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저에겐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AT 센터에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감자 가격을 한번 조회해 봤어요. 뭐 동네 할아버지께서 지나가는 소리로 어떻게 20년 전 감자 가격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서칭을 해보니까 정말로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마트 갔을 때는 10년 전하고 5년 전만 해도 감자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지? 보니까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산지 가격 폭락해도 유통비용 때문에 그대로다. 이런 산지 폐기 장면들도 간혹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보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감자 농사를 좀 지으셨는데 이게 저희의 일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산지 폐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비나 물류비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가로 사 먹을 땐 오르는 것 같지만 산지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사실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역성장,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하고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게 뭐 딱 한 가지로 유통구조 탓이라고 돌리기는 좀 어렵지만 가락시장에 다양한 컬러 감자를 보냈을 때 돈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게 흰색 감자만 거래가 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아주 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품종의 감자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 다양한 감자 농사를 지은 걸 가락시장에 올렸더니 가락시장에서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감자잖아요. 보라색 감자 이게 뭐지? 하고 사실 제 값을 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색깔의 감자를 농사짓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고 무지개 감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란 기능성 컬러 감자를 농사짓고요.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제가 사실 처음부터 아빠 말을 이렇게 듣고 내가 감자 할게 막 이렇게 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저는 사실 거의 그냥 도피처처럼, 그러니까 도피처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제 성향이 엄청 외향적이라서 저는 서울의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서울에서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좀 혹하는 제안을 하나 하신 게 미국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춘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강원도 하면 감자듯이 미국에서 아이다호라는 곳은 전 세계 전국 미국의 3분의 1의 감자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이 밭인데 보통 한 농장주가 한 두세 시간 거리가 걸리는 농장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다양한 저희 감자고요. 이렇게 전국 전 세계에서 파머, 농부, 브리더, 육종가, 그리고 마케터, 이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품평회, 오파라는 조직이었어요. 오가닉 포테이토 어소시케이션이라고 하는 다양한 품종 감자를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뭐 품평회를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코리안 감자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까 그 사진이 저희 미국에서 찍어온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그때 당시 저희 춘천에 나 있는 감자가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어떤 정도 양이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 키 높이의 한 3, 4배 이상씩 쌓여 있었고 이걸 판매하지 못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내려오자마자 저의 모습인데 사실 이제 그때 6년 전에 디자인과를 졸업했고 기획회사에서 일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 감자 농사부터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뒤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감자빵을 좀 알게 됐냐,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좀 모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페이스북에서 정말 그런 농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그냥 다 무작위로 친구 추가를 했고 그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제 쫓아가 봐야겠다 하고 했고 그 모임이 그로어스라는 모임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농업에 관심이 있는 뭐 농업인, 임업인, 발명가, 기획자, 디자이너 뭐 직업은 상관없었고요. 그냥 농업에 관심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교수님께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사실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사실 너네들이 20살에 가장 어떤 이 패션 디자인, 저희는 패션 디자인과였으니까 패션 디자인에 가장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20살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에 그게 교수님이 우리 가르치기 싫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전에도 뭔가 내가 일단 너무 모르니까 이걸 좀 관심 있게 알 수 있는 사람이랑 한번 같이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루어스라는 모임,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모임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무작정 참가 신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티튜드는 늘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패션 디자인을 누구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과에서 뭐 배웠던 것들은 저도 뭐 학사긴 하지만 다양하게 얘기할 거리가 있었지만 사실 제가 농업이라는 씬에 갔을 때는 그냥 초보자하고 동일했거든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배울 점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강원대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 실전 창업 강좌 같은 것을 무료로 다 해주시거든요. K-스타트업이나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보통 저희가 뭐 농촌 청년 창업 혁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2시간 이상 되는 교육인데도 그리고 전국을 다 다니는 농가를 다 다니는 교육이었는데도 무료 강의였어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도 제가 가장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뭐 혁신센터와 함께했던 그 창업 마케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24시간 그러니까 무박을 하면서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윤디자인이라든지 저희가 한 번이라도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뭐 마케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뭐 디자이너 분들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4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제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늘 공부하는 태도긴 하지만 세 번째로 말만 하지 않고 실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6년 전에 재미있는 것은 6년 전에 제가 그렇게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중에서 뭐 간혹 한두 명은 아직까지도 강의만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사실 그때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케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도 단 한숨도 자지 않은 건 사실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들 뭐 10분, 20분씩 잠을 잤는데 저는 그때 그냥 뭔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가 끝내버리겠다.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이 기획서를 다 완성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왜냐 그런 걸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예뻐보라라는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실 뭐 말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뭐 이런 정말 이 예뻐보라 제가 이렇게 방금 말하자면 길지만이라고 말했던 기간이 사실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이 예뻐보라라는 아이템을 제가 개발해서 지금 저렇게 물병에 그러니까 물을 타면 보라색 감자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흔들어서 한 끼식으로 대용을 먹을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볼들도 제가 직접 사서 어떤 이 뭐죠? 그 촬영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했었고 그런 뭔가 조언을 들은 대로 듣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뭔가 완성도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실행을 해봤던 것 같아서 실행하면서도 어쨌든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서 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행을 했고 제가 사실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뭐 3천만 원 정도 성공을 하기도 해서 되게 나름대로는 의미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못 들어보셨던 것처럼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제가 경영학과를 공부를 했음에도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사실 뭐 26살, 27살 한창 28살 때까지인데 제가 얼마나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니까 도에서도 되게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품평회 같은 것들을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품평회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런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입점 제안을 받기도 했었는데 올리브영 수수료가 48%인 걸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1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나름대로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한 병이 팔릴 때마다 제가 한 150원 정도를 추가해서 드려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원가비율 설정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뭐 1인 기업으로 3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 마케팅부터 뭐 진짜 단순히 사진 촬영 그리고 뭐 소분 판매업, 유통 전문 판매업을 신고하고 그런 거에 대한 허가 사항을 또 처리하고 뭐 세금 신고부터 다양한 것들을 혼자 하다 보니까 당장 뭐 인스타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사실 많은 조언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언해 주시는 게 너 미소야 개발 생각하지 말고 판매 방식도 꼭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조언을 받긴 했지만
저한테 약간 개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판매도 고려해봐라는 거는 머리도 기르기 전에 파마 어떻게 할지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혀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언을 받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엄청 큰 문제였고 제가 이제 그런 MOQ 단위가 생산 단위가 되게 작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도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좀 인지했고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 결국 그래서 너 웹포브라 안 됐고 어떻게 그런 감자빵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방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가 뭐 사실 28살이 많다면 많지만 그때 당시 제 친구들 중에서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실 팩트는 회피였어요. 회피. 왜냐면 그냥 다시 예뻐보라 이렇게 1년 반, 2년 동안 했는데 안 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시 공부하러 가자. 근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건 그로스에서 만난 많은 지인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청강대 푸드스쿨에 전액 장학생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가 알게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여기를 들어가서 사실 좋은 기회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이것도 청강대학교도 한 학기밖에 못 다니고 자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강대 들어가자마자 푸드 필드 트립, 그러니까 전남, 무안, 거창 그렇게 다 거쳐가지고 전국을 일주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거창에 이수미 판벨이라는 팜 레스토랑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팜 레스토랑에서 너무 잘해놓고 멋진 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17년 동안 양계를 하셔서 그 어머님이 또 아프셨고 그런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그런 그 뒤에 이제 팜 레스토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때 뭔가 저한테 큰 좀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 좀 만학도반이어서 3, 40대가 많았고 제가 20대였는데 한두 명밖에 없는 2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당신께서는 20대여서 한 것 같다. 자기가 17년 동안 양계를 했고 심지어 아이도 둘이나 길렀고 엄마도 아픈 이제 엄마까지 병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뭣도 몰랐고 20살 20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되게 지극히 공감이 됐고 저도 뭔가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회피하듯 떠나온 것이 이게 뭔가 정답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우여곡절을 뭐 말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감자밭이라는 공간을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매입을 하게 된 공간이었고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은행이 거의 절반을 매입을 했죠 사실. 그래서 은행이 하면서 크게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실 그 편의점은 투자비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5년 정도 계약을 하면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편의점을 계약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뭔가 내가 지금 하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그때 처음 2018년 4월에 오픈을 했고요. 2018년 4월에 오픈을 할 때는 밑에 상도 막 이렇게 에폭시 바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바닥을 이제 견적을 받으니까 뭐 평당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견적을 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상도 화도를 직접 사서 하고 뭐 매지라고 하더라고요. 벽돌 사이사이에 그 어떤 시멘트를 이렇게 넣는 거 뭐 그런 것도 직접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사실 오픈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사실 그 1년 동안 하루에 8만 원 파는 날도 있었고 정말 하루에 한 두세 팀밖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손님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심지어 핑크세레스라는 이름이었고 2018년도 4월에 오픈을 했고 그 뒤에 제 남편을 만나면서 감자밭으로 리뉴얼을 하면서 제 감자빵이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다시 실행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200가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끝에 보이시는 게 이제 닭갈비. 춘천이니까 닭갈비 유명하니까 닭갈비 감자파이라든지 중간에는 고구마 감자를 넣고 빵을 만들어서 마늘 소스 바르면 사실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감맛빵, 고구마 감자 마늘빵 뭐 이라든지 정말 너무 다양한 빵들을 시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사실 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2019년 4월부터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4월부터 계속 시도를 해서 2020년 1월 달에 감자빵을 처음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PDF여서 또 안 틀어지는군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또 키워줄 수 있을까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실 제가 알게 된 건 그 제가 다양하게 실행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고, 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본질에 뭔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뭐 고감맛빵이나 닭갈비 감자 파이 뭐 이런 것들은 왜 감자여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감자를 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자 본연에 집중한 감자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또 어디에서든 배우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말보다는 좀 더 행동하고 실행했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값을 꼭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기회비용, 아까 그 영상에서 사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기회비용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는 늘, 제가 뭔가 사실 호주에 이제 그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처음에 2,800만 원을 좀 벌어와서 첫 창업을 시작했고, 제가 예뻐보라라는 것도 첫 창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이 있는 제도전 지원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도전 지원 창업을 해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회비용에 대한 인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부분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학의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쏟은 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과 선택해서 진짜 이과 아닌 것 같은데 2년 동안 한 게 아까우니까 2년 더 채워서 졸업한다든지, 근데 나는 이과를 살릴 게 아니야. 아니면 이 회사 들어갔는데 진짜 이 회사 쓰레기인데, 근데 이 회사 1년만 살리긴 좀 애매해. 1년 더 해야 그래도 내 뭔가 이로서의 그러니까 1년 더 다닌다든지. 그게 결국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냥 매몰한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중요한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30년째 투자를 조금 하시거든요. 뭐큰 돈을 하기는 않지만 주식을 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면 그 떨어진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오를 만한 주식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이제 기회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매몰 비용, 경제학을 배웠을 때 매몰 비용에 대해서 절대 고려하지 말라고 배워요. 그 전에 쏟은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들에 대한 영상이었고, 그런 기회비용을 인지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다른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태도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지엽적인 문제라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실 감자빵이라는 정말 사실 대박 아이템을 제가 이제 남편이랑 함께 만들게 됐고, 그런 것들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뻐보라를 시도하고, 그리고 감자빵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4, 5년 동안 했던 것은 어찌 보면 회사를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팔로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케팅하고 상품 개발하고 뭐 인사 일하고 뭐 다양한 그냥 일들을 팔로워로서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터, 내가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면 됐는데, 제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배를 만들고 있었고, 그 배에 저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일단 딱 눈을 떠보니까 일단 한 50명이 타 있었어, 이미 내 배에, 내가 만든 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일단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가 배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제 손에 들어있는 공구들을 다 뺏어서 내가 이거 배 만들 테니까 너는 선장이나 해. 선장모를 씌워주고 너는 우리 앞으로 어디 가면 돼? 어디로 너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제 인지를 해본 게 작년 말부터 그런 인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5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눈 떠봤을 때 한 진짜 7, 80명이었고, 그 친구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배 만드는 거 잘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운행을 해야 되는 이제 엄청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사실 거의 뭐 한 1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표차라는 곳에 제가 아주 되게 그 권호연 작가님께서 대표님께서 썼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최고 경영자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보니까 업무 중 최소한 절반은 변화를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창업의 목적에는 이제 이거 권도균 대표님의 스타트업 캠프 이제 그 거기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돈과 시간으로 자유를 획득했으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돌아가면 그런 이제 농촌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종의 다양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는 어찌 보면 감자빵을 얼마나 더 많이 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간혹 조금은 매몰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 드디어 올해 11월 11일 날 저희가 창립 기념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1월 1일에 법인 전환을 했음에도 11개월 동안 동아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 사실 뭐 기본적으로 나스도 있어야 되고, 나스나 이런 이제 사실 기록 저장용 장치도 있어야 되고, 안에서 뭐 메신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카톡으로 일했고, 그냥 거의 동아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했어요. 왜냐하면 깨뜨릴 룰이 없었거든요. 룰을 만들지 않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11월 11일 되면서 저희가 사실 5월 기점으로 점차 11월 11일에 딱 한기보다는 11개월 동안 회사가 되는 준비를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게 동아리가 아니고 우리가 회사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정립을 했던 시간을 가졌고요. 그 같이 정립한 걸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감자 생산을 다양한 품종, 그리고 이제 지역 농부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싶은 팀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고, 두 번째로 그랬어요. 다양한 종자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싶은 팀이구나. 세 번째로 저희가 밭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요, 농작물이 자라는 터처럼 농작물이 자라는 공간이 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터를 우리 밭에서 만들자, 농업회사 밭 주식회사에서 만들자라는 세 번째까지 저의 목표를 이제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파트 얘기만 좀 드린 거고요. 제가 근데 시계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시계 33분이에요? 네, 지금. 사실 이거 제 파트 얘기만 좀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농업회사, 이제 법인 전환하기 1년 반 전에 처음에 감자밭 리뉴얼을 하면서, 제가 저희 남편이자 사실 이제 공동 대표인데, 그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나온 농부이기도 해요. 좀 이름 좀 날리던 친구였는데, 사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건물이었고요. 놀랍게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남자 둘이서, 안 믿기시겠죠? 이게 저도 사진으로 안 했었으면 진짜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 아시바라고 바깥에 이렇게 비계라는 걸 쳐서 해야 되는데, 그 비계가 한 300만 원 해서 저기 한 90만 원이면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타가지고 남자 둘이서 이걸 100%다 1,500만 원 가지고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고요. 이렇게 제 아주 든든한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처음 했을 때 이런 허허벌판이라고 해도 정말 무방합니다. 정말 잔디도 다 죽어가는 밭을, 농부는 진짜 대단하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뭐냐면 깨보다 더 작거든요, 씨앗이. 그 깨보다 더 작은 씨앗을 4만 립을 저 1cm 1cm 포트에 일주일 동안 혼자서 심더라고요. 심고 한 달 반을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해서 꽃다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다 나무 같은 것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실 이런 온실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시고, 결혼식도 저희가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 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꽃다밭이라는 이제 다양한 품종,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품종 얘기하면 좀 지루하고 너무 시어리어스하고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관심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해바라기 하면 다들 안에가 검정색인 것만 좀 생각하시는데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보시면 다 노랗잖아요. 그게 사실 검정색을 그냥 창작해서 노란색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좌측 보시면은 정말 테디베어 해바라기라고 안에가 셋 노란 해바라기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레몬 더스트라는 해바라기고요. 다 해바라기 품종이고 이 품종은 다 해외에서 저희가 직접 다 공수를 해서 씨앗이 하나에 한 알에 300원 거의 막 몇천만 원씩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가져와서 심었고 이런 것들 이제 농부와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다들 저희가 아무리 다양한 품종 중요하다, 다양한 품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꽃밭에 오셔서 내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랑 되게 다르다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감자 맛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지? 라는 이런 경험을 드리면 이런 다양한 품종이 정말 중요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경험을 제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영상이 소개 영상인데 약간 아쉽네요. 하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강원도 일자리 뭐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소개시 드렸다시피 농가 소득 그리고 동자의 다양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른 비전도 같이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좀 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하지정맥류 이런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비만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하기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들이지만 정말 다양하게 이미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요즘에 또 한창 빠져있는 게 최재천 교수님의 다양한 이런 뭔가 그 백과사전 하셨던 그 교수님 강의를 또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칼럼에서 읽게 됐어요. 이런 닭장 아시죠 다들? 뭔가 그 동물들도 단위 면적당 개체 밀도를 높이니까 자연적으로 번식 활동을 중단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봤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게 이유를 분석하니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5천만 인구가 있고 2,500만의 인구가 서울 경기에 몰려 살잖아요. 저도 강원도 사람이지만 제 친구들 서울에 많은데 서울에 나고 자란 친구들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를 아예 옵션도 두지 않는 건 저한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20년 동안 살았다는 건 오케이. 근데 다른 쪽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지역에 가는 건 약간 도태됐다고 느끼거나 뭔가 일종의 실패? 그러니까 말하기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내가 이왕 서울은 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이런 옛날 말들을 들먹이면서 무언가 지방에 가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회 문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야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의 크루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저희도 처음에 사람들을 너무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신에 핏은 맞춰야 되니까 춘천 와서 일하다가 너 적응되면 서울에서 일하게 해줄게. 그냥 원격으로 일하게 해줄게. 처음에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대표님 여기 뭐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일하시다가 나중에 3개월 뒤에 저 그냥 춘천에 살려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그래서 제가 왜? 너 서울 간다면 서울 가. 서울에 다 있어. 괜찮아. 서울 가서 일해도 돼. 아니 근데 저 살아보니까 춘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 심지어 스튜디오스까지 하다가 사실 그런 그 외항사까지 타다가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잠깐 일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아예 눌러붙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생각보다 있을 거 다 있고 또 춘천역에서 타면 되게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픽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와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농가 소득이나 농가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저희가 뭐 당장 나중에는 뭐 100명, 1000명 하고 싶지만 단 한 명이라도 뭔가 강원도에 저희의 기업에서 일하고자 이주하고자
일하고자 이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시발점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강원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자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이 자라는 밭처럼 농촌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자라고 저희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올해 9월쯤에 저희가 춘천 지역을 넘어서 전국 단위의 이렇게 관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춘천에는 감자밭만 있을 거야. 감자밭은 춘천에만 있을 거야라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지만 뭔가 이런 정신을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앞으로 나아가서는 좀 확대시켜 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복지들이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로고의 의미까지 말하면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질문을 좀 들어보고 저희에게 가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너네 알겠어. 감자밭, 감자빵 유명하고 알지. 그래서 너네 가장 큰 경쟁력이 뭔데? 너네 그래서 차별점이 뭔데? 라는 질문을 간혹 들어요. 그럼 저희는 사실 종자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그리고 제 남편이자 공동 대표가 그 한농대 출신이기 때문에 농부의 인프라라든지 1차 생산부터 우리 가공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다든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게 많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일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자신만의 밭을 일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응원한다는 말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소 대표님의 감자밭 성공 스토리 그리고 채용 정보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 특강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시간 관계상 한 10개 정도로 저희가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자밭 지원에 나이 학력 제한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우선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 사실 17살 때 들어와서 2019년 20년 1월에 들어와서 지금 사실 고3인데 20살이 안 됐죠. 12월이니까. 네. 그 친구가 이제 주말 알바로 시작해서 저희의 이제 운영팀이었죠. 운영팀 이제 바리스타로 주말 알바를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이제 MD팀으로 출근한 친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외양사 출신의 친구도 있고 심지어 회계사분도 계십니다. 와, 회계사분들은 좀 의외인데요. 놀랍게도 회계사분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다 하시고 네. 저희는 사실 심지어 전국에서 오는 게 저희 기숙사가 한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오. 기숙사 다 강뷰 아파트로 제공을 다 좀 해드리는 이렇게 괜히 좀 이렇게 자랑처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염두를 해서 한 건 없고요. 그냥 관련 학과 분에서 좀 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 대표님께서 좀 사람을 뽑을 때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이거는 꼭 본다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네. 사실 저는 어떻게 일을 잘한다, 사실 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가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대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한다는 게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 주중에 가장 부대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뱀파이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아, 그런 분들은 네. 이제 조금 네, 그런 분은 뭔가 네.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함께 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네. 있고 더 으쌰으쌰해서 네, 나아갈 수 맞아요.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보신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보는 감자밭. 그렇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혹시 팁이 있나요? 우선 저희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탐구하는, 이제 자신을 탐구하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자기의 이야기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저도 제가 막 이력서 사실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그냥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거는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죠. 네, 근데 뭔가 정말 지극히 자기스러운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 전에 신입을 뽑게 된 그 11월 1일부터 출근하시게 된 분도 그냥 7장으로 그냥 워드 파일로 네. 일기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양식이라는 거 없이 그냥 네, 자유롭게 정말 쓰신 일기를. 거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일기를 읽다가 좀 놀랍겠지만 울었어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게 왜 못 찾았고, 자기를 왜 못 찾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과정들을 나열해 놓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이 친구와는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팁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진실성. 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좀 순수하게 잘 네. 드러내는 그 진실성을 먼저 보는 게 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요? 라고 또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우선 저희가 지금 직무를 뽑고 있는 쪽은 생산 관리 파트랑, 그리고 MD 파트,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부분, 사실 뭐 브랜딩 파트하고 저희가 한 6개월 넘게 다 계속 공고를 사실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운영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그게 되고 있어서 뭐 되게 다양해요. 그냥 해썹 관련돼서 생산 관리를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아무래도 어쨌든 F&B 브랜드고 제조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 쪽도 지금 사실 3명 정도 넘게 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출신인데 어떤 뭐,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전 직무를 많이 채용을 하는 중이긴 해요. 계속,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다들 알다시피 뭐 강원도에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시기만 국한돼서 하기보다는 저희는 계속 이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계속 올려놓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브랜딩 팀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3번의 직무 변경 끝에 지금은 운영 지원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의외네요. 네. 예를 네. 들면 뭐 지금 요즘 한창 유행하는 MBTI도 그 친구가 자신은 예를 들어서 뭐 INFJ인 줄 알았는데 네. 와서 보니 자기가 무슨 ES 완전 다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머. 성향을. 네. 그래서 뭔가 나는 이렇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좀 멘붕을 당한 거죠. 그 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는 아니지만 크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는 친구인데 와서 보니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라는 고민을 해보니 나는 사실은 좀 더 올거나이즈하고 뒤에서 백업하는 팔로워로서 되게 큰 열정을 느끼는구나를 알게 돼서 저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서 직무를 변경해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팀에서도 MD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좀 직무적 연결성이 있으면 저희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어떤 업무 변경도가 좀 높은 게 누구에게는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좀 더 한 가지 일만 오래 꾸준히 하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싶고 내가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직업에 좀 일찍이 정착해서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아니 근데 질문을 제가 딱 드리고 답변 듣는 순간 여기 질문에
복지 혜택 중 인생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아. 부분에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인생 상담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좀 다른 직무로 갈 수 있게끔 연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진짜 인생 상담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고 사실 뭐 제가 31살밖에 안 돼가지고 볼 상담을 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우습기도 한데 뭐 관련된 사실 뭐 이번에 공장장님이 오시거나 그럼 회계사 이사님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1대1 이제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멘토링 신청을 하면 가장 좋은 건 어떤 법카를 무제한으로 맛있는 거 먹을 수 너무 있다. 좋은데요? 참치 먹고 싶으면 이사님 참치 사주세요 하면 이제 참치 어머. 사주면서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저희가 규정해 놓긴 했는데 네. 뭐 신청하는 친구들은 이제 신청해서 같이 상담도 받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참치를 먹으면서 인생 상담도 하고 맞습니다. 조금 더 으쌰으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리 혜택 중 하나지 않을까 굉장히 탐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저희는 복리후생이 참 많은데 뭐 자랑할 건 아니고요 하고 넘어가셨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께서 감자밭의 근무 환경 그리고 복리후생이 궁금합니다. 자랑할 만한 복리후생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우선 가장 또 이게 만족도 높은 것들을 보면 일단 기숙사 제공에 되게 만족도를 높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을 또 이제 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제 제가 뭐 여성이기도 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가임기 여성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1년 이상 된 분들은 출산했을 때 500만 원 출산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뭐 3년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수단적이고 지엽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사실 제가 읊어서 외우는 것도 되게 좀 부끄럽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거는 네.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 어머. 아니 회사에 가는데 좀 기운 빠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런 사람이 없이 모두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와. 다들 그걸 가장 큰 복지 혜택으로 보는다고 저도 좀 자신 있어요. 그게 뭔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다들 뭔가 예를 들어 이직을 하신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놀랍다. 와. 예를 들어서 분명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세명 제가 중에 아니면 난데 맞아요. 네. 분명 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게 다들 이제 의도가 순수하고 밝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실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룰을 좀 잘 어찌 보면 좀 MZ 세대에 맞게끔 규정해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고 이런 거는 팩트로 따졌을 때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네. 중요하냐라는 네. 걸 봤을 때는 그게 저한테 그것 때문에 뭔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의 비전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는 건데 좀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달려갈 수 있다는 게 기업이 먼저 제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자밭에 입사하려면 이 부분 저도 궁금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나요? 지을 줄 알아야 되나요? 이 부분 궁금하다고 막 올려주셨거든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너무 시간상 짧게 해서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그 대학을 나왔음에도 무 대가리라고 하나요? 무 위에 게 실익인지 몰랐어요. 예? 전 진짜로 몰랐어요. 이게 저인데 어디 가면 진짜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정도로 네. 저도 농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하지만 저희의 비전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그 다음 버전에 이번에 저희가 조금 바꾼 게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인이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되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 농부라는 게 비단 어떤 농사를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했고 그 정의한 거에 그 가치와 철학에 동감하는 사람을 다 농부라고 지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꼭 농사를 지어야만 농부가 아니고 지금 밭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농작물이 자라는 밭처럼 뭐 사람이 성장하는 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밭 회사를 일구는 사람도 농부다. 라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충분히 관심만 있다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감자밭에 가면 농부가 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또 많으셨나 봐요. 일반 기업을 다니시다가 새로운 분야 등에 도전을 하시는데 그 도전에 어려움과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많았고 사실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뭐 이게 그냥 뭐 그냥 자랑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뭔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진짜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몰려올 때도 많았어요. 그게 제가 그걸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무언가 사실 되게 무서운 게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안개 속이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어떤 무서운 뭐 학생 주임이다 예를 들면 많이 무서운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게 안개 속에 있는데 저게 집게가 달린 괴물인지 뭔가 엄청난 화염 덩어리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안개 속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를 때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엄청 고민한 끝에 저는 이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꼭 멈추고 그 안개가 걷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럼 그게 저는 독서라는 이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되게 물리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뭔가 되게 저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이렇게 뭐 디프레션 되고 뭔가 번아웃이 온다던가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좀 더 멈추고 내가 왜 이런지 내가 그리고 진짜 그런지 현재의 나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내가 궁금한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내가 지금까지는 크리에이티브로서 살아온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으로서 근데 왜 갑자기 리더십을 원하지? 아 리더구나 이게 크리에이티브 다음에는 리더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그런 분야에서 제가 참고하거나 저의 앞서서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책들을 읽고 그런 관련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무찌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도 올라왔지만 안개 속에서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듬고 나아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대표님께 공백기도 있으셨나요? 공백기가 사실은 저는 진짜 공백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공백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불안장애를 공황을 불안장애한 분야로 보는데 그런 뭔가 좀 지치고 번아웃이 와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팩트로는 제가 결혼을 작년 6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사실. 네? 아직까지요? 아, 코로나19 상황도 네, 또 그것도 있으시죠? 있지만 네. 생일 파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머. 뭔가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만 했다. 아, 오로지 근데 일만. 그러니까 들으면 너무 쟤네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공백기가 공백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네. 그게 저희 또 가장 큰 그 특징이 네. 임원진이 열심히 해야지. 저희 아. 직원들에게 뭐 이렇게 제가 뭐 늦게까지 하라거나 네. 주말에 나오라거나 이런 건 저희는 절대 지향합니다. 근데 이제 네. 임원진들은 6시에 출근하라고 한다거나 아, 그렇군요. 네. 24시간 일을 해야지 모범을 모범을 보여야지. 솔선수범을 네, 해야 솔선수범 되죠. 해야지. 그래서 네. 그럼 제가 또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또 즐기고 그게 또 너가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이미소라고 묻는다면 전 사실 일하는 걸 되게 어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미 즐기고 있고 공백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레고랜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네네네. 레고라는 거를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본다. 네. 정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정말 그래 일을 좀 사랑하고 해야지 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꾸준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백기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너는 너처럼 그런 사람을 뽑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를 절대 아니에요. 전 저희 네. 조직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저 하나면 된다. 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 감자밭에서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는 네. 농부를 찾는 것처럼 뭔가 일을 무조건 아, 열심히 네. 하고 막 시간을 네. 투자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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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아니요.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아니요, 이거 절대 네, 아니라고. 절대 아니고요, 아니다. 네. 여러분. 오로지 정말 이 감자밭에서 네. 함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선 보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감자 등 이런 농작물들은 날씨의 영향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수급이나 가격 변동 등의 변수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감자빵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런 날씨나 기후 변화에 있어서 원재료 수급이나 가격 변동 등의 변수 등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우선 아주 뎁스 있는 질문 같고 그죠. 네. 네, 우선 맞아요.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도 근데 사실 감자값이 되게 좋은 시기였어요. 20kg 한 박스에 그때 한창 28,000원, 3만 원. 근데 그 하지 시기에 28,000원 하면 되게 높은 값인데 그게 계속 진짜 아까 뭐 제가 잠깐 AT센터 그거 보여드리긴 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맞아요. 뭐 인건비도 상승되고 있고 물가도 상승되고 있고 현지 가격도 되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시내 시장 전망까지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받거든요. 뭐 농업 신에서 앞으로의 그런 건 어떻게 보냐,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냐라고 묻는다면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본질에 가까운 뭐 먹거리라든지 본질에 가까운 것의 경쟁력, 철학 그리고 브랜드에 관한 것들에 공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로 뭐 가장 사실 감자빵이 왜 맛있냐라고 묻는다면 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지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 지나갈 때 군고구마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서 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맞습니다. 200도의 오븐 고온에 2시간 정도 수분을 날리면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물 자체의 당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맛있는 고구마를 찌거나 삶아도 죽었다 깨나도 군고구마 맛이 안 나요. 근데 감자도 똑같거든요.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저희가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이게 팩트로 그럼에도 저희가 이걸 고수하는 이유는 저희가 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도 200도 오븐에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고온에 구워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본질을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아직 계속해서 감자빵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 종의 다양성이나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점점 더 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농업신에 와야 한다. 레드오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감자빵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널리 알리고 싶으실 텐데 감자빵의 매력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딱 한 가지. 감자빵의 매력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 감자빵의 매력은 요겁니다. 라고 딱 어필하신다면. 우선은 감자 그 가운 속 안에 감자가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밀가루빵은 뭐 딸기빵 해도 뭐 3%, 5%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희는 겉에랑 다 해도 30% 정도가 되거든요. 안에 속 안은 50% 이상이 넘고. 그래서 저희는 빵이라고 사실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새로운 카테고리의 빵이다. 농산물 빵이다. 그 농산물 빵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정의하자라고까지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시중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빵집안에 저도 빵집을 했지만 빵이라고 같이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농업에서 어떤 일이 시작됐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다 감자라는 게
다 원물로 만들다 보니까 뭐 저희가 분말내서 그걸 물을 섞어서 이렇게 재료로 쓰는 게 아니고 감자 원물을 다 깎아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사실 아직도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신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사님은 84세 여사님께서 감자를 깎으세요. 그러니까 손녀분들이 말려요.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재밌으시대요. 당신께서 너무 재밌으시고 저희는 이제 그런 여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우리 최종의 은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필드를 창출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게 또 어떤 지금 저희가 또 타협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을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열을 하는 여러 복리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정말 감자 이 밭에서 함께 이 인생의 밭을 조금 일구고 싶으신 농부가 되고 싶으신 우리 예비 농부께서는 바로바로 채용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밭 이미소 대표님 좋은 강의와 또 질의응답 친절하게 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채용 설명의 두 번째 감자밭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4시 20분부터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직무 분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요. 4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